자, 수열의 합에서는 시그마에 대한 걸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떤 애냐? 하나씩 대입하는 거야. K 자리에 1을 대입한 것부터 N을 대입한 것까지 다 더하면 된다. 이게 있지. 모양을 살짝 바꾸면 뭐 I는 2부터 7까지 FI 이렇게 돼 있어. F2, F3, F7까지. 뭐 이렇게 P는 3부터 100까지 G, P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그냥 G3부터 하나씩 키워서 G100까지 더한 거야. 만약에 여기에 들어가 있는 애가 뭘 쓸까 문자를 A는 1부터 20까지 H2A- 이렇게 돼 있어. 여기 1 대입하면은 H1, 2를 대입하면은 3. 그래서 홀수들 대입한 걸로 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뭘 대입할 거냐? 아, 내 밑에 있는 이 문자가 뭐냐? 문자 보고 가는 거야. 그래서 대입을 한 결과 그대로 써줘야 된다. 함수처럼 봐도 되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수열의 항으로 생각해도 되고 어쨌든 요건 좀 기억을 해줘야 돼. 자자. 그 다음에 또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수열의 합에서는 시그마의 성질. 자, 만약에 1부터 n까지 P, AK 더하기 Q, BK 이런 형태로 나와 있으면 숫자 곱한 거는 앞으로 꺼낼 수 있고 덧셈 뺄셈 되어 있는 것은 따로따로 쓸 수 있다. 이런 성질을 기억해야 되고 그냥 K가 없어. 그럼 얘는 C를 N번 더한 걸로 생각하면 돼. 이거는 문자가 있어도 마찬가지야. 예를 들어서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fx 이렇게 돼 있어. x? 얘는 그러면 K에 대한 식이 아닌 거잖아. 바꿀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fx에다가 n을 곱해주면 돼.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수열합에서 기억해야 되는 건 또 하나는 부분분수. 그 다음에 또 유리화. 얘네들은 어떤 이유에서 중요한 거였어? 지워지는 애들이었지? 지워지는 의미에서 중요한 거고 또 하나 중요한 걸 얘기하자면은 이 부분분수나 유리화 말고 또 하나 기억해 줘야 되는 게 우리가 1학년 때 배웠던 곱셈 공식의 변형 있지? 이거 정말 써먹기가 좋다. 재배열이라고 이제 보통 표현을 하는데 배열만 바꿔도 간단하게 풀리는 문제들이 생각보다 많아. 자,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먼저 1번 몇 개는 내가 좀 풀어줄게. 이럴 거는 1부터 10까지 AK는 5 1부터 10까지 AK의 제곱은 12라고 할 때 1부터 10까지 AK 플러스 1의 제곱이 얼마냐. 이게 지금 덧셈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거듭 제곱을 해버리면은 AK 더하기 1을 시그마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분류하면 될까 안 될까? 얘를 제곱이잖아. 곱한 거잖아. 두 개. 돼 안 돼? 곱셈은 안 돼. 곱셈은 안 돼. 뭐라고? 못 들어서 그래 지금.
아, 왜 말을 못해, 왜. 자, 다시 얘기해 줄게. 제곱이라고 하는 건 곱셈이잖아. 곱셈을 이렇게 분리시키면 안 돼. 곱셈은. 이게 왜 안 되는 거냐면은, 얘를 나열하면은 A1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A2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A3 더하기 1의 제곱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얘는 A1 더하기 1 더하기 A2 더하기 1 더하기 A3 더하기 1 더하기 이거하고 똑같은 거.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제곱한 것도 물론 있지만 얘랑 얘를 곱한 것도 나오잖아. 이상한 항들이 생기기 때문에 곱셈은 분리를 시키면 안 돼.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냥 있는 대로 나눠버리기만 하면 돼. 얘를 전개를 해보면 이렇게 되고, 이제 얘를 분리를 시키는 거지. 덧셈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쓰고, 원래 EAK를 써야 하지만 2를 앞으로 빼줄 수 있고, 그럼 얘가 얼마냐? 12라고 나와 있고, 얘는 얼마냐면 5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건 10이고, 얘는 1을 10번 곱하는, 1을 10번 더하는 거지. 이건 10이야, 10. 1 곱하기 10. 1 곱하기 10. 그래서 답이 32가 된다, 이런 거지. 그래서 배열 다시 하는 거 3번 한번 봐볼게. 3번에 보니까 시그마 K는 1부터 30까지 마이너스 1의 K제곱 K 플러스 1의 제곱의 값을 구해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얘는 그냥 계산을 하려고 하면 되게 복잡해지거든. 왜냐면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반복이 돼. 요건 이해돼? 마이너스 1의 거듭제곱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반복이 돼. 근데 얘를 이제 한번 써볼게. K가 1일 때 마이너스 2의 제곱, K가 2일 때 더하기 3의 제곱, K가 3일 때 빼기 4의 제곱, 더하기 5의 제곱. 이게 반복이야. 29이면 마이너스 30의 제곱 더하기 31의 제곱 이렇게 되는데, 얘를 두 개씩 묶어서 생각을 해보면 3의 제곱 빼기 2의 제곱은 3 더하기 2, 3 빼기 2가 되고, 5의 제곱 빼기 4의 제곱은 5 더하기 4, 5 빼기 4, 31의 제곱 빼기 30의 제곱은 31 더하기 30, 31 빼기 30인데 요 빼기가 다 얼마야? 죄다 1이지. 괜찮니? 준영, 요거 이해됐어? 얘를 그냥 나열을 했어. K가 1이면은 마이너스 2의 제곱, K가 2면은 플러스 3의 제곱, 3이면은 마이너스 4의 제곱, 4면은 플러스 5의 제곱. 요렇게 돼. 이렇게 마이너스 플러스가 반복이 되다가 마지막에 마이너스 30의 제곱, 플러스 31의 제곱이 될 거라고. 두 개씩 묶어. 3의 제곱 빼기 2의 제곱은 제곱 빼기 제곱 합차 공식. 5의 제곱 빼기 4의 제곱도 합차 공식. 두 개씩 묶으면 합차 공식이 가능하단 말이야. 3 빼기 5 빼기 4, 31 빼기 30 얼마야 전부 다? 다 1이지. 그럼 요거 더한 거지 그냥. 그러니까 얘를 다시 써보면 2 더하기 3, 4 더하기 5, 30 더하기 31. 2부터 31까지의 합이네 그냥? 맞니? 그럼 얘를 계산하면 얼마가 되느냐? 2분의 항의 개수는 30.
처음이랑 끝이랑 더하니까 33. 이거 계산하면 끝나는 거라고. 그래서 나오는 답이 495라고 나와. 괜찮니? 자, 수열의 합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수열의 합과 일반항의 관계를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요거 칠판 다 지우면 안 되겠구나. 문난이 이제 디지 쓰고 있어. 빨리 써. 빨리 써 그냥. 빨리 써. 자, 다 됐어? 요건 일단 지울게. 사람들이 말이지 잘 안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들지만, 자, 이 수열의 합에서 같이 기억해야 되는 그 공식이 몇 개 있잖아. K는 1부터 N까지 K는 2분의 N, N 플러스 1. 1부터 N까지 K제곱은 6분의 N,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이 공식들 기억나니? 무서운 얘기를 하나 하자면, 이 공식들은 수능 때까지 계속 나온다.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공식이다. 선생님이 추가로 좀 외워두면 좋다라고 했던 게 홀수의 합 n제곱. 얘가 kk 플러스 1, kk 플러스 k 플러스 1 이런 것들은 안 바랄게. 왜냐면은 뭐 이렇게 미친듯이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니까 여기까지는 좀 기억을 해놨으면 좋겠고, 얘들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은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를 계속 쓰게 될 거야. 5번. SN은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n제곱까지를 더한 게 SN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Sn-1은 뭐가 되느냐?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해서 n-1의 제곱까지가 될 거란 말이지. 그래서 얘를 빼면 은 Sn-Sn-1은 an이고 an이 n제곱이 될 거야 그냥. 여기까지는 별 문제 없지. 사실 이 문제를 푸는데 이건 의미가 없어. 지금은. 자, 대신에 이제 뭘 생각할 거냐면, 얘는 제곱의 합이야, 제곱의 합. 요거야, 요거. 6분의 n, n 플러스 1,
2n 플러스 1로 써줄 수 있고, 그러면 문제에 나와 있는 표현 중에 2n 플러스 1분의 Sn은 뭐가 되느냐? 얘를 2n 플러스 1로 나눠 6분의 n 플러스 1이 돼. 이런 애들을 1부터 n까지 더해라.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2k 플러스 1분의 sk, 즉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6분의 k 플러스 1을 구해라 라고 나오는 거지. 선생님이 전에 알려줬던 공식을 혹시 외우고 있다면 바로 이게 18분의 n 플러스 1, n 플러스 2가 된다라고 나올 거고, 그게 안 되면 그냥 하나씩 해주면 돼. 6분의 1 앞으로 빼고 k제곱 더하기 k 6분의 1 앞으로 빼고 1부터 n까지 k제곱 더하기 1부터 n까지 k. 그래서 얘는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이 되고, 여기는 2분의 n 플러스 1이 되고, n 플러스 1로 묶어서 3분의 2n 플러스 1 더하기 1 이렇게 써주면 이렇게 정리가 돼서 이게 답이 될 거다. 준영아, 눈 떠라. 괜찮니? 홀수만 보여주면 재미없으니까 8번. 왜 곱셈 공식의 변형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가? 이 문제를 딱 보고서 이게 부분분수다라는 걸 좀 빨리 찾아야 되거든. 왜 부분분수가 되느냐? k 플러스 1의 제곱이 k제곱 더하기 2k 더하기 1이란 말이야. k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이 k제곱을 빼주면 2k 플러스 1이 나와. 준형아, 잠깐. 이거 부분분수야. 이래서 그럼 얘를 어떻게 쓸 수 있느냐? 여기에서 얘를 빼니까 2k 플러스 1 약분 딱 돼가지고 k제곱분의 1 빼기 k 플러스 1의 제곱분의 1. 되게 간단하게 나와. 넣어보면은 1 빼기 2의 제곱분의 1, 2의 제곱분의 1 빼기 3의 제곱분의 1, 3의 제곱분의 1 빼기 4의 제곱분의 1. 바로바로 지워지고 앞에 하나가 남으니까 뒤에도 하나가 남을 거야.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는 11의 제곱분의 1 빼기 12의 제곱분의 1. 그러면은 없애고 실제로 남는 게 1 빼기 12의 제곱 144분의 1이 남는데 계산하면 144분의 143이야. 그러니까 계산해보면 별거 없어. 계산해보면. 맞니? 우리가 수열합에서 기억해야 되는 거는 이런 정도가 될 것이고,
요건 그냥 하나 기억해 두면 좋은 거. 요렇게 나오는 수열. 10의 n제곱 빼기 1이 9, 99, 90, 999 이런 식으로 나오는 애였으니까 요거에 9분의 1을 붙여준 거다. 요 수열은 하나 기억해 두는 게 아마 문제에서 좀 써먹을 수 있거든. 이게 교과서에도 있는 수열이라. 이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다. 괜찮니? 너네들 지금 너무들 피곤해가지고 나도 힘들다, 야. 기운들 좀 내봐라. 잠 깨시오. 잠을 깨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지워도 되겠니? 이번엔 이제 칠판을 다 지워야 될 것 같아서. 준영아, 많이 힘들어? 아니, 이게 뭘 아니야. 지금 계속 졸고 있는데. 자, 귀납적으로 정의된 수열이라는 게 있지. 뭐 등차나 등비가 제일 많이 나오고. 근데 이 귀납적으로 정의된 수열, 이게 n번째와 n 플러스 1번째 항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어? 이렇게 주는 수열들 있잖아. 일단 기본은 나열해보기야. 18년 개정교육과정. 그러니까 20년도, 21년도 수능부터의 특징인데 그냥 나열하는 거야. 그러니까 수열 문제가 어렵게 나오는데 결국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은 규칙대로 나열해보는 거야. 이렇게 시켰어? 알았어. 한번 해볼게. 하나하나 써봐. 쓰다 보면 그냥 규칙이 나와. 뭐 예를 들면은 어떤 규칙에 따라서 이게 수열이 움직일 거야. 이 수열의 규칙에 따라서 나는 5번째가 뭐 3이 되기를 원해.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첫 번째 항은 뭐가 있을까? 이런 식의 문제들이 나온다고 이제. 준영아, 너 서필아, 지금 얘기 듣고는 있는 거지? 규칙을 주고서 이 규칙에 맞는 그 어떤 항을 찾아라 이렇게 나오면은 딴 거 할 게 없어. 일단 나열해 보는 거야. 일단 쭉 나열해 보고 나면은 이게 등차겠네, 등비겠네 하는 거는 당연히 다 보이고, 이게 안 보이는 애들은 항의 차이를 본다거나 아니면은 일단 다 필요 없고 그냥 규칙대로 그냥 쭉 써보면은 뭔가 반복되는 패턴이 생기거나 그런 애들이 생겨. 그래서 그거를 해주는 게 귀납적으로 정의된 수열에서 할 일이고, 수학적 귀납법은 만약에 문제가 나온다면 뭘 따져야 되는 거냐? 이건 빈칸 채우기야. 만약에 쌩으로 어떤 어떤 식을 주고, 야, 이 식이 맞아! 증명해봐! 수학적 귀납으로 증명해봐라! 이렇게 문제를 내버리면은 싸우자는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이 난 너네한테 점수를 줄 마음이 없어. 이거랑 똑같은 거야. 최소한 어떤 거 가지고 시험 볼게 후보 한 3, 4개라도 주고서, 야, 얘들 중에서 하나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하게 할 거니까 연습해놔. 이러면 인정.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쌩으로, 야, 다음 식을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해봐. 논술이면 모르겠다. 수리논술 중에 그런 문제가 있었어, 실제로. 근데 그거 아니면은 말이 안 되는 문제야. 알겠니? 그러니까 요 귀납법은 기본적으로 빈칸 채우기를 하면 된다.
그럼 빈칸 채우기를 할 때는 너네 영어 할 때 많이 나오잖아. 빈칸 채우기. 너네 거 지문 다 해석하고 그 다음에 아니지. 영어에서 빈칸 채우기 나오면 어떡해? 빈칸 앞에 뭐가 있어? 뒤에 뭐가 있어? 그럼 여기에 접속사가 들어가야 돼? 아니면은 뭐 뭐야 문장 구조를 봐가지고 이게 동명사야? 투부정사 이런 거 따지잖아.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여기 식을 보니까 앞에 뭐가 있고 뒤에 뭐가 있어. 준영아, 좀만 힘내봐. 앞에 뭐가 있고 뒤가 뭐가 있는지 그걸 확인해가지고 그냥 그 식이 말이 되게끔 하려면 뭘 더해야 될까, 뭘 곱해야 될까 찾으면 돼. 물론 수학적 기납법 자체를 제대로 내가 이해를 하고 증명할 수 있으면은 그냥 내가 생각해서 넣을 수도 있거든. 근데 그거는 좀 힘들어 사실. 자, 어떤 얘기인지 두세 문제 정도만 보자. 27번. 준영아. 눈 떠. 약 기운이 세니? 오늘? 힘을 내도록 하여라. 내가 진짜 할 말이 없다. 자, 27번에 보면 첫 번째 항은 A고 n 플러스 1번째는 n번째에다가 2의 n-1 제곱과 1을 더하는데 난 10번째가 520이 되기를 원해. A를 구하래. 그럼 딴 거 없고 그냥 여기에다가 1부터 대입해서 써보는 거야. A2는 A1 더하기 2의 0제곱이네. 2의 0제곱 더하기 1. A3은 A2 더하기 2의 1제곱 더하기 1. A4는 A3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1. A10은 A9 더하기 2의 8제곱 더하기 1. 이걸 싹 더해. 그러면 양쪽에 A 없어져, 양쪽에 A3 없어져. 이해돼요 여기까지는? 이게 싹 없어질 거란 말이야. 그래서 남는 게 뭐냐면 A10은 A1 더하기, 자, 요 부분은 무슨 수열이 되는 거야? 등비 수열. 공비가 얼마? 2. 첫 항은 1. 항의 개수는 0부터 8까지야. 9개. 그럼 이거 몇 개라고? 1이? 1이 몇 개? 9개. 이 결과가 520이다. A 더하기 요거 분모 1이니까 됐고 2의 9제곱이 얼마야? 512. 512에서 1 빼니까 511 더하기 9. 야, 그러면 A가 얼마겠어, 이거는? 0이야, 그냥. 자, 그 다음에 그걸 내가 다 해주면 안 되잖아. 31번. 자, 얘를 증명하는 과정이다. 다에 들어가는 것들이 뭐냐 이렇게 돼 있는데 K 때 성립한다. 가를 더하면 뭐가 된다. 야, 근데 우리가 증명하려고 하는 게 보통 K번째가 성립하면 K 플러스 1번째가 성립한다 이거잖아. 뭘 더해야 K 플러스 1번째가 될까? 이거잖아. 그럼 뭘 더해야 되겠어? K 플러스 1의 제곱분의 1. 요렇게 돼 있어야 K 플러스 1번째의 상황이 나오겠지.
그래서 가는 얘. 나와 얘의 대소관계를 보면 자 2-k분의 1 더하기 k 플러스 1의 제곱분의 1인데 뭐랑 비교해야 될 거냐? n자리에 n 플러스 1을 대입한 거 2-k 플러스 1분의 1 이게 나가 될 거고 그럼 다는 이거 그냥 빼면 되겠네. 이걸 빼면 그럼 나에서 얘를 빼라. 2 빼기 k 플러스 1분의 1 빼기 2 더하기 k분의 1 빼기 k 플러스 1의 제곱분의 1 그럼 요거 날리고 k 플러스 1의 제곱분의 마이너스 k 플러스 1 플러스 k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k 얘를 정리하면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1 k제곱 없어지고 k도 없어지고 1만 딱 남네. 얘가 다야. 그래서 여기에다가 얘는 1, 0, 2 대입해서 계산하면 되겠지. 수학적 기납법 나오면 원리만 기억하고 앞뒤 보고서 대입하는 형태로 가면 된다. 이게 포인트가 될 거야. 됐니? 잠깐만 쉬자.
숙제. 일단은 모의고사 한번 꺼내봐. 모의고사를 꺼내보시오. 준형아. 자, 모의고사 문제에서 일단 질문을 해보면 선생님이 봐서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거 먼저 하고 시간이 좀 여유가 되면은 다른 것들도 좀 보고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할게. 그래서 질문 9번 29 21 29 또 18, 19, 20 얘기해보고 됐니? 8개. 이건 좀 애매한데? 애매해서 기말고사 시험 범위로 볼 수 있는 것부터 보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런 의미에서 일단 21번을 보자. 자, 길이가 6인 선분 AB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이 있다. 자, 반원이 지름이 6이야. 지름이 6인데 점 C를 코사인 CAB가 3분의 1이 되도록 잡고, 자, 코사인 CAB가 3분의 1이 되도록 잡는데 그 다음에 CA하고 DB가 같도록 AC하고 DB하고 같도록 한 요쯤 이렇게 그어주고 그 다음에 CD하고 평행한 직선이 AB와 만나는 점 중에서 B가 아닌 점을 2라고 하자. 자, 요렇게 평행선을 그어서 여기를 2라고 했을 때 C2의 길이를 구해라 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느냐. 자, 제일 중요한 점은 뭐라 그랬어? 원에서 제일 중요한 원 모양 나오면 점 끼시고 반지름, 중심 반지름이 제일 중요해. 반지름이 얼마야? 3이지 3. 반지름이 3이고 코사인 CAB가 3분의 1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것도 좀 쉽게 가려면 이런 방법이 있어. BC를 연결해 보잖아. 지름에 대한 원주각이기 때문에 이게 직각이야. 그러면 요 각에 대해서 코사인 값이 3분의 1인데 3분의 1. 그러면은 AC의 길이가 얼마란 얘기야? 2가 돼야 돼. 여기까지는 이해되니? 난 여긴 이해됐어?
BC를 연결하면 지름에 대한 원주각이 돼서 요게 직각이 돼. 그러면은 CAB라는 요각의 코사인 값을 구하려면 AB분의 AC 하면은 이게 코사인 값이 된다고. AB의 길이가 6이야. 근데 코사인 값이 3분의 1이래. 그럼 얘 길이가 2가 돼야 돼. 근데 나는 AC하고 BD가 같다라는 걸 알고 있거든? 그럼 얘 길이가 얼마가 되느냐? 2가 돼야 돼. 자, 그러면 AD의 길이가 얼마가 되느냐? 4가 되는 거야. 자,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건 C2의 길이야. C2의 길이. 자, 그럼 저 C2의 길이를 구하는데 뭘 생각할 수 있나? 잠깐만 좀 생각 좀 해보자. C2. 제 길이는 나오는데, 제가 평행선이야. 얘랑 각이 같아. 이 길이는 구할 수 있고, 저렇게 하면 뭐가 좀 나올 것 같다. 저기 길이를 구할 수 있나? 내가 지금 막 혼자 중얼중얼 거리는 이유는 나도 지금 이놈이 처음 보는 거기 때문이야. 잠깐 기다려봐. 거의 다 나온 것 같아. 거의 나왔는데, 그치? 그럼 얘랑 같고, 지금 보인 방법은 조금 돌아가는 방법이기는 해. 자, 한번 볼게. 여기 아까 수직이다라고 얘기했잖아. 원의 중심에서 AC의 수선을 내려주면은 얘네 두 개가 평행하다? 맞니? 그리고 여전히 3분의 1이라는 코사인 값에 의해서 여기 길이가 1이 돼. 그리고 우리는 여기가 2루트 2라는 걸 구할 수 있어. 피타고라스로. 여기는 2배 해주면 되니까 4루트 2다라는 걸 알 수 있어. 여기까지는 괜찮니? 그 다음에 뭘 얘기할 거냐면은 그 다음에 이각이랑 같은 각이야. 요건 맞니? 얘네들 같은 각이고 또 이거 가지고 도움이 안 되나? 잠깐만. 뭐가 안 나오네. 이거 갖고 코사인 값은 길이는 구할 수 있는데 제 길이를 구해야 되잖아. 제가 나오려면은 평행. 얘하고 이걸 가지고 오면
잠시만요. 얘가 2까지는 맞고요. 저각하고 자, 몇 개 좀 잠깐 지워야 될 것 같아. 자, 이쪽으로 온 게 실수였던 것 같으니까 요거 좀 지우고 자, 얘네가 평행선이고 여기가 2라는 거 알고 내 목표는 얘 x라고 하면 우리가 있지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지금 이 각의 크기를 알고 있으니까 CD의 길이를 구할 수 있거든? 맞니? 자, 조금 돌아가지만 이렇게 가보자. CD의 제곱은 2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빼기 2배의 2 곱하기 4 곱하기 끼인 각의 코사인 값. 이렇게 돼.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 20 빼기 3분의 16이고 3분의 44라고 나오겠네. CD의 제곱이. 자, 얘 제곱이 3분의 44야. 자, 그 다음에 뭘 가지고 올 거냐면은 요각을 세타라고 했을 때 이 각의 크기를 좀 알아보려고 해. 이 각의 크기를.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2배의 4 곱하기 CD의 길이 루트 3분의 2 루트 11 분의 4의 제곱 더하기 CD의 제곱 빼기 2의 제곱.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 분자를 계산하면 12, 36, 3분의 80이라고 나오거든. 그래서 얘를 약분을 해보면은 자, 루트 33분의 5라고 하는 결과가 나와. 괜찮니? 그래서 코사인 세타가 루트 33분의 5면 사인 세타는 루트 33분의 2 루트 2라고 나올 거야. 요건 제곱 더하기 제곱은 1이다를 이용한 결과야. 괜찮니? 서필아, 보고 봐줘. 그래서 뭐 할 거냐면 얘를 평행 이동을 할 거야.
요렇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게 뭐냐면 또 알 수 있는 게 요각에 대한 얘기도 같이 할 수 있거든. 여기를 알파라고 해보자. 근데 이 알파가 있지, 요각이랑 생각해 보면은 더해서 파이가 되는 애야. 왜?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거든. 맞니? 요각의 코사인 값이 아까 3분의 1이었지. 그러니까 얘의 코사인 값은 마이너스 3분의 1이고, 따라서 사인 알파가 3분의 2 루트 2가 돼. 뭘 쓰려는 건지 좀 감이 올까? 사인 법칙 쓸 거야. 사인 세타분의 x는 사인 알파분의 2. x는 사인 알파 3분의 2 루트 2 분의 2 곱하기 사인 세타 루트 33분의 2 루트 2. 약분할 거 약분하고 루트 33분의 6이 되는데, 유리화해보면 11분의 2 루트 33이라고 나올 거야. 그래서 21번의 답이 5번이 되는 거지. 괜찮니? 야, 이 참 코사인 법칙이랑 사인 법칙만 쓰는 건 맞아. 코사인 법칙이랑 사인 법칙만 쓰는 건 맞는데, 야, 좀 많이 더럽다. 아마도 시험에 낸다면 거의 안 바꾸고 낼 거야. 이런 거는. 너무 더럽고 오래 걸려서 이거를 바꿔서 내기에는 숫자를 맞추는 것도 쉽지가 않아. 그래서 숫자 하나 틀어지면 좀 많이 틀어질 것 같거든.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코사인 값을 4분의 1로 만든다던가, 그 정도? 그것만 해도 정신 못 차릴걸? 이 문제는? 다 됐을까? 왜냐면은 요번에는 29번으로 가야 돼. 아까 얘기했잖아. 시험 범위 있는 것부터 하자고. 나머지 애들은 시험 범위는 아니야. 기말고사 범위는 아니야. 자, 그럼 요거 지울게. (29번을) 보면은 또 삼각함수. 아니 뭐 어쩔 수 없지. 지금 시험 범위 자체가 삼각함수까지였던 거기 때문에 나오면은 삼각함수가 될 수밖에 없는데, 자, 원이 있고요. 여기 지름이 있어요. AB는 4고 AC는 5니까 살짝 왼쪽으로 가 있는 이런 그림이 되는데, 여기가 4고 여기가 5래.
그 다음에 BAC는 잠깐만. 이게 지금 BC가 지름이 아니지? 나 잘못 그렸네. 미안해. 나 지금 이걸 지름이라고 잘못 그려놨어. 너네 어차피 있는 그림 보면 되니까 양해를 부탁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나도 지금 이 문제 이제 보고 있다. 지금 다운받았다. 자, 이게 4, 5고 BC를 2대1로 1대2로 내분하는 점을 D라고 할 때 AD를 이렇게 연결해서 E C2를 연결한 다음에 D에서의 수선의 발을 F라고 얘기를 했어. 그럴 때 이 FC의 길이가 최종적으로 구해야 되는 내용이야.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써먹을 수 있는 게 뭐냐? 코사인 BAC가 8분의 1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얘가 8분의 1이다. 그러면은 일단 생각해야 되는 게 BC의 길이부터 구해야 되지 않겠어? 두 변의 길이 끼인 각의 코사인 값. 그래서 BC의 제곱은 4의 제곱 더하기 5의 제곱 빼기 2배의 4 곱하기 5 곱하기 8분의 1. 그럼 여기가 딱 약분되면서 5를 빼면은 36. BC는 6이 되겠네. 그럼 이걸 1대1로 내보냈으니까 여기가 2고 여기가 4가 될 거야 까지는 좀 빠르게 올 수 있겠다. 그 다음에 어디를 건드릴 거냐 하면은 어디를 건드릴 거냐면 여기 가게 크기를 세타라고 해보자. 자, 코사인 세타를 구하는데 코사인 세타는 2배의 4 곱하기 6 분의 4의 제곱 더하기 5의 제곱 빼기 아니지 4의 제곱 더하기 6의 제곱 빼기 5의 제곱 이렇게 나와. 분자가 얼마냐면은 25를 빼면은 27이 되거든. 그래서 약분해 보면 16분의 9라고 나오겠네. 맞니? 그래서 이 16분의 9를 가지고 이번엔 뭘 계산할 거냐? AD의 길이. AD의 길이. 조금 돌아가는 느낌이 나기는 하는데 딱 떠오르는 게 없어가지고 그래. 그럼 AD의 길이는 뭐 마주보는 가게 크기를 알고 있으니까 16 더하기 4 빼기 2배의 4 곱하기 2 곱하기 16분의 9가 되거든. 그래서 약분이 딱 되고 빼면은 11이라고 나와. 맞니? 자, AD의 길이가 루트 11이야. 이제 어디를 건드릴 거냐면 여기 알파라고 해볼게. 우리는 코사인 알파를 구할 수 있어. 되니? 코사인 알파가 어떻게 되느냐? 2배의 4 곱하기 루트 11분의 4의 제곱 더하기 루트 11의 제곱 빼기 4가 되고 8루트 11분의 얼마가 되냐? 23이 되나? 여기까지 괜찮니?
근데 이제 신기한 게 알파라는 각이 결국 코 B2에 대한 원주각이잖아. 원주각의 성질에 의해서 여기가 알파가 돼. 뭐 구하래? FC를 구하래. FC의 길이는 4 코사인 알파. 그럼 얘는 여기에다가 4배 하니까 2루트 11분의 23 유리화하면 22분의 23 루트 11이다 라고 나오겠네. 그러면은 PQ를 더하면 45가 되겠지. 코사인 법칙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을 쓰는 거야. 코사인 법칙만 4번을 썼어, 지금. 근데 하니까, 어때? 니네가 느끼기에는 지금? 막 미친 듯이 어려운 건 아니지. 아니야? 그냥 어려워. 어떤 접근인지는 이해돼? 그러니까 일단,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는 거야. 할 수 있는 것부터. 항상. 내가 아무리 문제를 많이 풀었었어도 나도 처음 보는 거라니까. 나도 초면이야 얘랑. 근데 이게 풀리는 이유는 그 문제를 보면 뭘 해야 되느냐를 너네들보단 많이 알고 있어서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 우리가 문제 풀 때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는 내가 뭘 할 수 있느냐. 이 문제에서 이런 조건을 줬어?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야? 내가 알아야 되는 게 뭔데? 그럼 그걸 알려면 뭘 찾아야 될까로 끌고 가는 거지. 원래 처음에는 얘를 가지고 요로 가지고 와보려고 했었어. 원주가 똑같은 거니까. 여기가 세타니까. 근데 얘를 가지고 오면은 길이를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세 개 다 아무것도 몰라. 그래서 이쪽으로 갈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얘를 알면은 요거를 찾을 수 있겠구나. 그럼 여기 길이를 찾아야 되겠구나. 하나하나 타고 온 거야. 지금. 괜찮니? 세변의 길이를 이렇게 잘린 것까지 다 알고 있을 때 얘 길이를 찾는 요령이 생각보다 많이 나와. 그래서 선생님이 생각하는 내신 문제로 이걸 써먹는 거. 예를 들면 삼각형이 이렇게 있고 여기 길이를 물어보는 거. 여기를 물어보는데 특이하게 이번에는 뭐 얘가 뭐 5, 여기는 7, 얘는 8인데 여기가 3이고 여기가 5야. 얘 길이는 얼마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그럼 뭘로 하면 되느냐? 요 각에 대해서 코사인 법칙 쓰고 코사인 법칙 쓰면은 똑같거든. 여기만 x로 해서 하면은 2차 방정식의 형태로 해서 나와. 어떤 건지 좀 이해가 되니? 요거는 생각보다 자주 써먹는 형태의 문제야. 그 중에 일부를 가지고 와서 좀 다른 걸로 이제 확장을 시키기는 했는데, 내신에서 써먹기 좋은 문제는 짧게 만들 거면은 요 형태. 짧게 만들 거면은 요거랑 각이 같으니까 길이를 구할 수 있다. 뭐 거꾸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오히려 얘가 아까 21번보다는 그래도 좀 빨리 나오잖아. 요건 통으로 갈 수도 있고. 이건 숫자 바꾸기가 쉬워. 어차피 숫자 바꾸는 게 뭐 좀 더 용이한 거라서 아까는 비율을 줬던 거고 얘는 길이를 그냥 바꿔버리면 되는 문제라 나오기는 얘가 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어. 자,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한 문제 정도는 봐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그 한 문제를 뭘로 할까가 지금 고민이거든. 내가 사실 아까 그 너네들 시험지 들고 와서 봤을 때 좀
눈에 보였던 애가 19번이거든? 아, 요건 시그마로 고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 19번으로 오늘 일단 그걸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데, 지워도 되지, 이제 실판은? 실판은 좀 지우고. 자, mn은 7 이하의 자연수라고 되어 있고, 이 녀석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6개가 되도록 하는 mn의 순서쌍의 개수를 구해라. 우선 얘를 인수분해하는 게 먼저겠지. 근데 이거 인수분해는 이거는 할 줄 알아야 된다 진짜. 야, 인간적으로 얘 인수분해는 눈에 보여야 돼. 이거 안 보이면은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 괜찮니? 자, 그 다음에 경우를 세 가지로 나눠야 되거든. 이 문제는 어떻게 세 가지로 나누느냐, m이 n보다 클 때, mn이 같을 때, n이 더 클 때, 세 가지야. m이 n보다 크다라고 하는 것은 코사인 앞에 2의 m제곱을 곱했잖아. 얘가 요 빼는 것보다 커. 자, 얘가 요렇게 한 주기를 그리면 위아래로 늘어나는 형태가 그려지는데, 자, 이게 이제 2의 m제곱을 곱한 형태야. 근데 여기에서 2의 n제곱을 빼면 요게 얘보다 작기 때문에 빼면은 요게 양수가 돼. 여기가 2의 m제곱 빼기 2의 n제곱 마이너스 2의 m제곱 빼기 2의 n제곱. 절대값을 붙였어. 접어 올린다, 접어 올린다. 자, 요게 이제 fx의 그래프가 돼. 여기가 2의 m제곱 더하기 2의 n제곱. 자, 여기에 2의 4제곱이랑 2의 5제곱을 그었을 때 만나는 점의 개수가 6개가 되기를 원해. 총 6개가 되기를 원하는데, 요렇게 되는 건 안 될 것이고, 지금 0하고 2파이가 어디 갔니? 둘 다 포함이 되니까 요렇게 돼도 하나, 둘, 셋, 넷, 4개가 들어가. 하나는 4개가 되고 하나는 2개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요건 이해됐니? 그러니까 2의 4제곱이 2의 m제곱 빼기 2의 n제곱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돼. 2의 5제곱은 2의 m제곱 빼기 2의 n제곱보다는 크고, 2의 m제곱 더하기 2의 n제곱보다는 작아야 돼. 괜찮니?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으면은 총 6개가 가능하다. 자, 그러면 이 형태에서는 그림이 어떻게 되느냐, 이걸 만족하는 mn을 구해라 라고 했으니까 하나씩 넣어봐야지 뭐. 근데 얘는 4가 되면, n이 4 이하면 이미 얘보다 크다가 말이 안 되지. 더 빼야 되니까. 그래서 m이 5일 때 요건 가능하겠네. m이 5고 n이
1, 2, 3, 4가 될 때는 일단 후보가 될 수 있어. 왜? 2의 5제곱에서 2의 4제곱을 빼도 2의 4제곱이거든. 등호가 성립하거든. 근데 이때가 이제 30, 28, 세제곱, 24, 16. 5제곱보다는 작다. 32보다 작은 건 맞아. 자, 여기는 더하면 뭐 5제곱에다가 더하는 거니까 이건 다 되겠네. 요거 4개는 다 통과. m이 6이 되면 m이 6이 되면은 1, 2, 3, 4, 5까지 가능한데 얘는 6제곱하면 64. 요거 안 돼. 60 안 돼. 근데 어쨌든 간에 다소해서 32거든. 다 안 돼, 이거는. 7제곱 해도 마찬가지야. 2의 7제곱 128이잖아. 여기서 6제곱을 뺀다고 해도 64야. 안 나와. 그래서 되는 건 요거 4개밖에 없어. 이 형태에서. 자, 근데 있지. mn이 같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얘를 내린 게 정확하게 요렇게 내려. 정확하게. 그럼 요거 접어 올리면 이렇게 되는 거고, 어떻게 2개를 그어봐도 4개밖에 안 나오지. 6개는 불가능하다. 이 경우에는 m보다 n이 더 커. 그럼 이거를 내리면 확 내려오거든. 그럼 어떻게 되느냐? 거꾸로 올라가게 돼. 역시 어떻게 2개를 그어봐도 2개 아니면 4개. 많아봐야 4개까지밖에 안 나오거든. 그래서 이 그림도 불가야. 그럼 가능한 순서상은 몇 개가 나오느냐? 4개밖에 안 나와. 자,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시그마로 바꾸느냐? 간단해. m을 고정하든가 n을 고정하든가 하나를 고정을 해, 이쪽을. 그 다음에 m의 값에 따라서 얘 근의 개수를 fm이라고 하자. fm이 있으니까 gm이라고 하자. 그러면은 m이 1일 때부터 7일 때까지 더해라. 시그마로. 시그마 m은 1부터 7까지 gm. 시그마 문제가 수열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러면은. 그래서 지금 아까 이렇게 잠깐 문제 확인했을 때 이 문제가 수열로 고치기가 제일 쉽더라고. 제일. 그래서 만약에 낸다면 요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요 문제를 먼저 풀어준 거야. 괜찮니? 나머지는 지금 시험 범위에서 쓰기에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그냥 안 한 거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주고. 알겠니? 이후에라도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연락해라. 오늘 여기까지 하자.